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2달 만에 종가 기준으로 2,500선을 탈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올해 들어 최장 기록 순매수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까 그만큼 고민도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시면서 효자 종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두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826번, 이 수익으로 빨리 이륙하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샵 82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 계속 하단으로 QR코드 나갈 텐데요. 그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 톡방에도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분의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적풍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또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2,500선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장에 대해서 또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으시잖아요. 네. 여전한 거죠? 그렇죠. 여전합니다. 예. 여전한데 이제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어떤 고민이 되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덧 종목이 푸르딩딩했던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제 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더 갈 것이냐, 덜 갈 것이냐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물음이 현재 지금 있는데 요게 결국에는 지금 좀 더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기존의 7월 FOMC 때 파월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말했던 것이 금리 인상의 폭을 조금 더 좀 완화하겠다. 금리 인상의 폭 자체를 좀 더 점진적으로 속도를 좀 줄이겠다라고 워딩 자체를 말했었는데 고용 시장 자체가 정말로 서프라이징으로 좋게 나온 겁니다. 자, 고용 시장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실물 경제가 탄탄하다 보니 그러면은 따로 긴축을 좀 더 해도 된다라는 룸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시장에서 지금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여기서부터 종목이 지수가 더 갈 것이냐 아니면 꺾일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싸움들이 현재 지금 진행되어지는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덧 2,500포인트라는 라운드 피겨에 딱 형성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 현재 지금 박스권 형성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체결해야 되는 게 제가 오늘장의 한마디로서는 이제 커버링과 그리고 동상이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지수적인 플레이는 조금 더 자제하시고 지수적인 플레이라는 거는 이제 인덱스에서 바스켓 매매 형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 이런 대형주 종목들은 여기서부터 박스권을 그리면서 옆으로 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나머지 커버링이라는 종목들 관련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던 업종이 바이오 섹터, 그리고 엔터 섹터, 그다음에 게임 섹터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이제 커버링 시장으로 한 일주일 정도에서 2주 정도 가까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이 2주 뒤에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있냐? 결국에는 다음 주 시장에 있을 FOMC 의사록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좀 더 보여줄 수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시장을 자세히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오히려 변동성 지수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V 코스피 차트인데 이게 시장에 대한 변동성 차트입니다. 변동성 자체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 자체는 현재 지금 변동성 매매자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포지셔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에 대한 매매 이익폭이 크니까 여기서부터 시장이 좀 더 하방 경직성으로 이제 인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열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여기서부터 지수 플레이라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에 좀 더 여러분들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살아나면서 아마 또 대형주 쪽에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지수 플레이는 좀 자제하시고 개별주 위주로 또 포트폴리오를 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개별주들이 좋을지는 계속해서 제프 전문가가 가지고 올 종목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적풍 전문가님의 또 시장 한 줄 평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오늘 일정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죠.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이제 2,500선을 회복을 해줬는데 맞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지난 이제 6월 달에 급락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코스피 지수가 한 2,700선 정도 되니까 아직 더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2,500선을 올라가면서 좀 시장에서 이제 보여줬던 움직임들이 뭐냐면은 지금 지난 7월 초, 6월 말 이때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힘드셨던 구간이죠. 주변에도 이제 주식을 막 이제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라도 인버스를 사야 되나, 그때가 이제 6월 말 7월 초였었는데 그때 이후로 시장이 올라오는데 가장 큰 일조했던 종목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제 8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가 약간 이제 꺾이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는 견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삼성전자처럼 낙폭거대주들이 열심히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좀 나오니까 어떤 낙수 효과라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 다른 업종들, 다른 낙폭과대, 다른 어떤 호실적주 이런 것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배터리 올라오지, 에너지 올라오지, 엔터 올라오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자동차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일단 1차 상승을 이끌었던, 우리 2,500선을 이끌었던 1차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약간 지금 이제 차익 실현 구간으로 들어갔고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또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대형주 말고 이제 중소형주 실적이 나오는 또 시기로 들어주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 대형주들도 처음에는 주가가 바닥에 있으면 좋다고 해야 되는데 바닥에 있는데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들 우물쭈물하고 있었죠. 실적 딱 열어보니까 되게 좋네? 그다음부터 막 사기 시작하죠. 그것처럼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흐름들이 나와서 지수가 지금은 이제 2,500선 정도에서 약간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한 2,600선에서 700선까지는 아직 연말까지는 좀 열어두고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결국에는 오르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과정이 그렇게 막 깔끔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많이 흔드는 장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들도 보시면은 다 약간 이렇게 눌러져 있는 종목들. 왜냐면 어쨌든 우상향 나올 거니까 지금 쌀 때 사자. 올라가는 거 보고 사지 말고 밀리는 걸 사자라는 저는 측면으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종목도 눌림목 종목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께 고수익을 드렸던 종목들 전부 다 올라가는 도중에 조정받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다고 생각해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차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2차 상승을 또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2,500선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연말까지는 2,600~700선까지 또 상방을 열어둘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자, 긍정적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종목에 집중하는 시간 오늘도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왕좌의 게임 룰과 함께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전문가들의 수익률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포트 정비구역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어제 방송에서 다 공개되지 않았던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크라운 제과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9,200원에서 9,700원 제시해드렸고요. 신호주 대표는 9,700원에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2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이 가격 라인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창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방송에서 소개한 이후로 쭉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13%가량의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대창 흐름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현재까지 지금도 곳곳에서 옆 친구들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종목도 올라갔고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과거에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주라 했었다가 지금은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종목으로 테마로 형성되면서 일제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창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상승세 흐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시는 거로 두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대창 자체가 거래량이 지금 현재까지 터지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죠. 그리고 충분하게 지금 기관들이랑 외국인들이 충분하게 매집이 잘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자 기준으로 거래량이 터졌을 때 과연 제 목표가 이상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참고하셔라. 오히려 목표가는 저는 일단 방송상에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하는데 그 이상의 시세까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런 것들 차익 실현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창 확인을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한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탑은 좀 유일하게 파란불을 아직 켜고 네. 있는 마이너스 1% 소폭의 하락세 수익률을 그쵸.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요즘 이 종목은 일단은 아직까지 방향을 틀진 못했어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될 거라 보시나요? 살짝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말씀드렸던 게 왕자의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섹터별로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탑 같은 경우에 이런 곡물 관련된 인플레이션 주도 현재 지금 가격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기 상태 때문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였던 거는 되게 바람직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 이 종목을 지금 현재까지 목표가 내에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곡물 관련돼서 아이디어가 있는데 지금 대만 해협 관련돼 가지고 중국 군들이 많이 봉쇄를 치다 보니까 아시아 쪽으로 지나가는 해협에 대해서 화물선들이 못 지나간다라는 이슈가 최근에 생기고 있어요. 노이즈들이. 그러면은 동아시아 주변 상에서 곡물 관련된 소비 자체가 많은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에서 수출로 나오고 있는 곡물 관련돼서 많이 못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다시 또 시장의 노이즈가 더 커지고 테마로 형성될 때까지 우리는 목표가대로 현재도 지금 진입이 가능하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요게 주력주는 아니거든요. 주력 섹터가 아니고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담아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고 목표가까지도 마찬가지로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언제든지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료를 품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목표가까지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골프존 유딘 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고 있으신가요? 이 친구가 조금 약간 악재가 좀 생겼죠. 저희가 전날부터 되게 폭우가 생겨지게 되면서 골프장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침수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고통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소비재 관련돼서도 지금 EPS에 대한 훼손 자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나왔었지만 시장에서 악재가 나왔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종목이 많이 안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경기 침체라는 것에 대한 악재 자체가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충격적인 것이 덜한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골프존 관련된 이런 프랜차이즈들도 잠기거나 스크린 골프도 잠기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시장에서 악재가 형성되지 않고 주가가 많이 안 빠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가지고 가격 자체가 많이 바닥이라는 소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진입 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드리고 그러면은 목표가까지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목표가 8,130원까지 보유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모두 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어도 좀 기가 막히게 바닥에서 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네. 유가 하락의 좀 수혜주로 또 소개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유가 하락이 좀 더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그 유가 자체가 88달러에서 90달러 정도의 그 선물 자체가 WTI 선물 자체가 88에서 90달러 정도가 좀 지지 라인인 것 같습니다.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인 것 같은데
있는데 지금 모두 투어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이 상승하면서 지금 원달러의 환율도 어느 정도 1,300원대에서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유가도 하락이 나오면은 먼저 튀럽종이 당연하게 이 여행 관련된 그리고 레저 관련된 이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련돼 가지고 제가 추천한 이후로 이제 진에어라는 종목들도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관련돼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옆 친구들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저나 이런 여행사 관련된 종목들도 덩달아서 갈 수 있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솔직히 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시세 자체가 한 번 더 분출했을 때 결국에는 거래량이 터지냐 안 터지냐의 문제이거든요. 거래량 터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목표가까지 들고 가시는 거 저는 다 오케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대명 에너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무려 지금 현재까지 수익률 40%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직도 지금 매도를 안 하신 거는 한 번 더 이게 슈팅이 나올 거라는 그쵸?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당연하고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신재생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상 지금 이 시장 자체의 주도 섹터가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에너지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에너지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에너지에 대한 전략 자체, 시프트적인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종목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 섹터가 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명에너지 자체가 오늘은 좀 소폭 정도 하락 자체가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라인에서 박스권 정도로 옆으로 좀 기어주면서 그다음에 한 번 더 시세가 분출되고 목표가 기준으로 지금 4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라인대 기준상에서는 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더 갈 수 있다는 뜻인데 사실 4만 원 정도까지는 가면 되게 좋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자체는 지금 여기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부터 8월 달 이후로부터 더 상승 자체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사실 이 섹터는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싶어요. 방송이 끝날 때까지 예. 이 왕자의 게임이랑 방송 9월까지. 끝날 때까지 예. 거의 마지막 주 때까지 들고 가려고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주력 섹터들을 싸졌을 때 이런 박스권이었을 때 좀 단가 추천 대비 좀 높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진입이 가능하다. 아직도 전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좌의 게임이 끝나는 날까지 들고 간다라는 건 그만큼 강력하게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CS 베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37%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내고서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인데요. 네. 자, CS 베어링은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한 번 더 이게 제가 좀 아쉬운 소리가 뭐냐면은 제가 저번 주에 오이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편입이 실패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조금 꼬이긴 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계획대로 포트폴리오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략적으로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는데 그 시기를 살짝 놓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라인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합니다. 차익 실현한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더 편입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섹터들은 전 정말로 좋게 보는데 지금 제가 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가 지금부터 이제 좀 쇼커버링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내에서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종목이나 기존에 잘 갔던 주력 섹터들이 약간 정도의 조정을 보이거나 박스권 형식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라인대 기준상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하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눌림목이 왔었을 때 또 오늘 또 적풍 전문가님께서 말씀했던 것이 눌림목 관련된 종목을 또 들고 오셨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제가 원래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들고 와야 되는데 살짝 좀 꼬였다는 게 네. 조금 아쉽다. 하지만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CS 베어링 또한 여러분들 들고 계신 분들은 더 들고 보셔도 됩니다. 정고점 이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표가 일단은 청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은 언제든지 다시 또 편입을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뭐 왕좌의 게임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153% 굉장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제프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8226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보다 더 자세한 제프 전문가의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 또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도 여전히 3,000원 아래면은 기회가 되는 종목, 기회를 주는 종목이다라고 늘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은 또 흐름을 어떻게 보셨나요? 뭐 똑같습니다. 네, 어제 방송 그대로 돌려보시면 될 텐데 예. 한 번 더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요즘 이제 이 자동차 쪽의 분위기들을 보면은 뭐 대형주들이 약간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조정을 받기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어떤 신재생에너지 정책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정책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은 이제 기존 정권에서 했던 것들을 좀 뒤엎어서 이제 새롭게 산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솔직히 어떤 실질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뭐 내년부터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선취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자동차가 이제 많이 시장에 풀려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반도체 공급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 대수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동차 회사들이 뭔가 뭐 더 매력적인 차를 만들어서 잘 팔았을 수도 있고 해외에서 좀 좋은 반응을 얻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인플레이션이나 풀린 돈들이 갔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잘 팔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나 수소차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에 하는데 좀 더 기여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좋은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소형주의 특징들은 가만히 조용히 자리만 들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많이 올랐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지만 작은 종목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형주가 1, 2주에 올라갈 거를 소형주는 가만히 있다가 하루에도 올라가는 게 소형주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앞자리가 바뀔 때까지 지금 3자 돼 있잖아요. 앞자리가 이제 4자 갈 때까지 한번 저는 보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자리가 4자로 바뀔 때까지 쭉 보유하겠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SP시스템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시스템즈도 소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지금 17%가량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뭐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SP시스템즈는 또 어떤 부분 조금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다음 달에 재료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수익에서 팔기는 너무 아쉬운 구간입니다. 이제 다음 달 말에 이제 테슬라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공개될 예정인데 실제로 이 회사가 이제 테슬라 공급 회사입니다. 테슬라의 어떤 생산 라인에 로봇 그런 어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여서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자리를 잘 사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제 시세가 붙고 오늘은 약간 눌림목 구간. 오히려 내일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제시드렸고 여러분들도 이제 수익들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갖고 계실 텐데 이거는 지금 재료가 일단 다음 달에 있다 보니까 목표가 좀 상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돌파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팔아야 될지 어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날 방송을 보시거나 저희 공개 방송에 오시면은 또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추가적인 전략을 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계속해서 보유하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인제컨트롤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컨트롤스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켜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종목은 또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주가가 뭐 심각하게 저점이라는 게 가장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주가가 지금 최근에 지수와 같이 함께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데 거래량이 많이 없다는 거는 아직 이 종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또는 UAM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저점인 종목이 있는데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아마 아는 사람들만 사는 걸로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7월 14일 날에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한번 훅 들어오고 나서 물론 큰 거래량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나서 그 뒤로부터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이지만 한 10,000원까지는 지금처럼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10,000원이라는 가격을 뚫고 나서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급진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좀 환경이 될 거라고 봐요. 이 호가 단위 자체도 10,000원보다 호가가 5배로 갑자기 뛰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자동차주 중에서 아직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지컨트롤이라는 종목을 잘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는 점 강조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KCS 이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급등세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17% 수익을 내고 수익 실현을 한 종목입니다. 자, 일단 이 종목 일단 수익 실현했습니다. 17%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님. 일단 수익 실현했지만 어떤 포인트 조금 더 체크해 보고 갈까요? 오늘도 많이 아쉬웠던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을 좀 노리고 드린 거긴 한데 예. 제가 이거를 처음 드렸었던 게 이제 요 날이었잖아요. 8월 2일 날 우리 방송에 나와서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이거 좀 급락이 나온 거 한번 잡아보자. 다음 날에 바로 13%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세 한번 닫고 그리고 급등했을 때 아예 못 팔았어 하시는 분들께 아직 이건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가져가세요. 그래서 3일 동안 조용하다가 오늘 아침까지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또 시세가 나왔었죠. 그것처럼 바닥에서 지금 계속해서 급등과 좀 조정을 받았더라도 며칠 만에 또 살아나는 굉장히 끼가 넘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에 이제 시세가 나와서 원래 우리가 이제 8,000원까지 보기로 했었는데 7,500원 정도에서 일단 저는 매도 사인을 좀 드리긴 했어요. 근데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에 나와서 여러분께 제시했던 종목 중에 제가 매도를 드리고 나서 안 오른 종목이 없어요. 매도 드리고 나서 한 번씩 급등이 더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못 파신 분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8,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 좀 불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 고점이었던 7,500원 정도 구간에서 매도 주문 걸어 두시면은 분명히 체결될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 실현을 함께 못하신 분들은 7,500원에 걸어 두시면은 역시나 수익 실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한 달 가까이 지금 100%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는 적풍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8226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잠시 후 방송 끝나고 8시부터는 적풍 전문가가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방송해 주시나요? 오늘은 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가상화폐 시장이 요즘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이랑 비슷하게 가는 요즘의 성향들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증시가 아마 같이 가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는 요거를 좋게 받아들여야 될지 나쁘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상화폐 쪽에 저도 또 나름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정리 좀 해드리고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주식에 투자하시면서 우리 가상화폐 시장에도 같이 관심 있는 분들의 또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요즘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또 이야기와 함께 수혜주까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또 관련한 수혜주까지 많은 이야기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덧붙여서 이주연 대표의 전략 종목, 가격 전략 저희가 변경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푸드나무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소개를 드리고 나서 종목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25,000원에서 27,500원으로 변경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 점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5G 플러스 인도 진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편입에 실패를 하셔가지고 네. 집념의 사나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G 네. 관련주를 가지고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사실 원래 오늘 때까지 5G를 원래 두 종목을 편입한다라는 게 제 계획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편입했었냐? 저번 주까지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저번 주 때 제가 5G를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한 개는 쇼커버링 관련돼서 낙폭가되었기 때문에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손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폭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방송이 끝나고 다음 날 바로 5G 관련된 빅 이벤트가 터졌죠. 삼성전자에서 인도 관련된 되게 막대한 수주를 삼성전자가 공급적으로 하겠다라면서 그 관련돼 가지고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애플페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봤었을 때 전 매크로 시장을 보는 거고 시장 플레이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금 현재 지수를 올릴 건지 어떤 시장을 풀어갈 건지에 대한 해석을 저도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5G에 대해서 현재 지금 재료가 났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과대 낙폭이었던 종목들을 7월 달부터 곱씹어 봤었을 때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슈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슈로 통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저점 대비해서 커버링 자체가 100% 이상 났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게임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된 업종들도 되게 많이 하락했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리고 따로 FTX가 빗썸을 인수한다는 재료를 통해서 상승 자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5G가 유일하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유일하게 공매도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섹터인데 이 섹터도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보셨을 때 바이오 섹터랑 게임 섹터처럼 쇼커버링 장세 시장에서 지금 편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제가 또 이제 5G 관련된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쇼커버링 관점에서 5G는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5G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쇼커버링 발생 가능성 섹터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뭐 네. 이미 첫 번째 힌트에서 요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좀? 추가적으로 덧붙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시장이 되게 단순한 시장입니다. 자, 어떻게 단순하냐? 기존에 주력적으로 잘 갈 수 있는 섹터가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나 뭐 2차 전지 이렇게 주력적인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주력 섹터가 잘 가고 있을 때 당연하게 쇼커버링 관련된 바이오, 게임 업종 이런 종목들이 하락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2,500포인트가 도달했고 사람들이 동의하게 2,500포인트 도달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위로 갈 것이냐 밑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건데 이 고민이 있는 와중에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기존에 잘 가 있던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쇼커버링 관련 종목들을 올려주면서 키 맞추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HLB 제약이 올랐고 그리고 게임 섹터도 상승했었고 엔터주도 상승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안 좋은 섹터들도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거고요. 그러면은 맛없는 걸 먹었으니까 맛있는 걸 뱉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들이 차익 실현.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5G 관련돼서 쇼커버링 발생 가능성, 시장 자체가 위로 갈 건지 밑으로 갈 건지 모르는 상태 내에서 조정 구간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5G 섹터에서 쇼커버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편입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제 전략입니다. 네, 5G 관련주를 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유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5G 관련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네. 종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엄청 많죠. 예. 이게 진짜 5G라는 게 이게 몇 년 전에 열풍을 한번 불어가지고 맞아요. 아직도 그때 사셨던 거를 못 파신 분들이 지금 엄청 많으세요. 맞아요. 주가가 반토막 나는 상태에서. 근데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 게 얼마 전에 이제 오늘까지죠.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이쪽 업계가 갑자기 주도주가 하나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이제 좋은 테마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한광통신 저도 이제 보고 있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오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공매도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이제 공매도 때문에 그동안 짓눌렸던 종목들이 또 신나게 올라가잖아요. 제 기억에 KMW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진짜 뭐 증권사부터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추천이 엄청 나왔던 종목입니다. 2년 전에 엄청 날렸던 종목이에요. 10,000원짜리가 89,000원까지 가면서 막 10만 원 간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지금 3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저점까지 이제 와서 말씀하신 쇼커버링이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뭐 4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한 30% 이상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서 KMW를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통신주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일단 저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5G 관련주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뭐 KMW 정도 짚어주셨는데요. 네. 맞나요, 전문가님? 사실 KMW란 종목도 편입해도 된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섹터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섹터적으로 잘 갈 수 있다라면은 그럼 테마주를 공략할 수 있겠죠. 그럼 시가총액이 좀 저렴하고 이전치에서 잘 갔던 거고 그리고 매집 세력들도 어느 정도 적당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KMW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 가까이 되는 좀 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그 종목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목은 힌트는 다음 힌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G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편입 실패의 설움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이제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죠?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피부에 진짜 양보를 해버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좀 아쉬웠던 게 제가 편입했던 날 자체가 단가 자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약주로 드렸었던 게 23,7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상 저가 기준으로 750원이 저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호가 차이로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편입에 실패한 종목을 왜 다시 또 가져왔느냐.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섹터 자체가 유리할 거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원래는 이번 주까지도 오늘까지도 지금 5G에 대한 섹터를 더 담았어서 총 2종목 이상을 담았어야 됩니다. 아쉽게도 지금 일단은 오늘 기준상에서 이 종목을 담아야 되는 이유가 결국 시장에서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그런 5G 섹터 관련돼 가지고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 개인들이 많이 손절하는 이 종목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5G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당해보다 보니까 되게 지금 5G 더 이상 못 믿겠다 라시는 분들은요. 똑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바이오 종목이 못 간다, 못 믿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7월 달 들어서서 원숭이 두 창 봐봐라, 코로나 확진자 봐봐라 라고 하면서 지금 바이오 종목에 대한 되게 관심사가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5G에 대한 종목들도 앞으로의 인도 시장의 진출 가능성이 생겨지면은 시장의 관심도 높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았을 때 이런 섹터들을 관심 가지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프 전문가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만나보실 텐데요. 자, 오늘도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힌트 하나하나 들어보시고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그 종목명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자 10분에 한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826번으로 적풍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링크를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의 종목명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고 커피 쿠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금융위 가상화폐법 본격 추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러면 가상화폐 관련주겠네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면서도 가장 기대하는 재료가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워낙에 이쪽 시장에 뭐 아시다시피 테라 루나 코인 사태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불신에 가득한 상황인데 정부가 이런 불법적인 거를 좀 제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이것들을 좀 양성화를 시킬까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오늘 금융위원장이 직접 이거를 대통령께 보고를 올려가지고 이제 이런 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코인법이라고도 부르는 이게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지금 10개가 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코인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하나둘씩 좀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어떤 투기의 영역이 아니라 실생활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라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미국이 이르면 9월 코인 행정명령 보고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 이 코인 쪽에 뭔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네요, 전문가님.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 3월 달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 코인 행정명령 보고서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면은 9월, 늦으면 12월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지금 이 사태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붙일 수 있는지를 보고 조사를 좀 해와라 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안 좋으면은 규제로 갈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풀리면은 어떤 지원 정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빠르면 9월 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어떤 정책적인 그런 페이스들이 맞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오셔서 종목 남겨주시면 이제 쿠폰 받아갈 수 있을 거고요. 종목은 아마 몇 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힌트 보고서 여러분들이 바로 맞추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떠오르는 종목. 이게 정답일 것 같다는 종목 지금 바로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올려주시는 분들 커피 쿠폰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시거나 샵 826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노란톡 링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우리의 기술에 투자하세요라고 그냥 다 퍼드렸네요. 마지막 힌트로. 제가 네. 종목을 찾는 시간은 5분이면 되는데 이 한 문구를 만들기 위해 제가 2시간을 고민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준비한 결과물이 바로 이거고요. 여러분께 커피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내용이니까 많이 맞춰가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원한 커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입장 코드 입력하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는 샵 826번으로 적풍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적풍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빠르게 제프 전문가의 오늘의 전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종목이라 생각하고요. 종목의 이름은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이솔루션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5G 관련된 이벤트가 존재하게 됐고 그 이벤트는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 진출이다라는 특별한 재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5G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바이오 시장과 게임 메타버스 시장과 동등하게 커버링 관련된 시장 자체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이 업종 자체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으로 추천주가 되었던 거는 이제 오이솔루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자, 그러면 전략 여러분들이 들어볼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은 사실 이전치의 서름이 뭐냐면은 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드렸습니다. 이게 조금 너무 아쉬워가지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가격적으로 여유 있게 매수하셔도 된다. 만약에 보셔서 여러분들이 만약 나도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게 두시라고 해서 매수 범위 자체를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이건 꼭 편입하고 싶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수 범위를 22,700원에서 25,000원 정도까지 굉장히 좀 넓은 폭으로 드렸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하단 라인이었던 39,000원 정도까지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손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라인에서 더 빠질 구미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 라인 그래도 잡아드리려면은 18,300원 정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희솔루션에 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18,3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프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과 함께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826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 화면으로 만나보고 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전략주를 만나볼 텐데요.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이미 다 아실 것 같지만 자세한 가격 전략은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또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그와 함께 더불어서 어떤 이야기들 준비하셨죠, 전문가님? 네, 이번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는 꽤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방송 초기에도 한번 여러분께 정보를 드려서 수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기대감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어떤 실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장 9월 달에 관련 법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크게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약간 벽에 걸린 듯한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그때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것들이 어떤 대안투자격으로 항상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쪽에 대해서 한번 잠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알고 있는 재료들과 그리고 정보들을 좀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딱 이 종목 하나만 보면 좋겠다 싶은 종목을 오늘 공개를 해드릴 거고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드려서 이번에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과 함께 또 자세한 전략들까지 꼼꼼하게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챙겨드린다고 하셨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인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고급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샵 826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전문가들의 성함을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왕좌의 게임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할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또 좋은 종목까지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